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국내 시장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 만나뵙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시장 브리핑을 좀 한 뒤에 자세한 내용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브리핑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한 지수 보시면 코스피는 1.31% 상승한 채로 2,379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네요. 781포인트 선에 오늘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순매수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2,909억 원어치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된 반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매도로 전환이 된 모습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 상황 보면 781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고 개인들은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2,477억 원어치로 마무리가 됐네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더 강하게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613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239억 원어치, 기관이 261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특징적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여기서 더 가네요. 20.75% 오르면서 44만 8천 원까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에코프로의 끝은 어딜까요? 오늘 장중 내내 강한 모습 보였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힘을 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의 최고가로 44만 9천 원까지 찍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장 마감은 44만 8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됐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이 롯데 관광개발과 관련돼서 여행 관련주 탄력을 받았던 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롯데 관광개발 장 중에는 좋은 흐름 보였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된 게 아쉽긴 했지만 오랜만에 빨간불이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0.74% 그리고 관련돼서 여행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서 살펴보니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중단됐던 이 제주와 중화권을 잇는 직항 노선 운항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관광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가 나왔던 점 살펴드립니다. 과연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이런 코로나19가 끝이 나면서 탄력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온기가 돌 수 있을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 마치고 반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 정리를 해보고요. 수요일 이 시간 늘 알차게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는 오늘의 반장님 이승훈 반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랑은 또 국내 시장,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반장님께서는 늘 시장에 대해서 날카롭게 또 짚어주시잖아요. 오늘장 반등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 속임수 반등입니다. 가짜 반등이고요. 시장을 빠질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항상 속임수 반등의 기간들이 상당히 길어요. 짧으면 한 2주 정도, 많으면 한 달 이상을 반등하면서 속임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지지지난주에도 계속 드렸던 말씀은 우리는 반등 나올 때마다 인버스를 배팅한다. 그리고 버티자. 비중 30에서 50%까지 채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틀 오르고 뭐 한 3일 빠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마다 내가 인버스를 싸게 사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주식 물린 분들은 빠져나가는 기회로 삼아야지 아싸 저가 매수다라고 하면 무조건 물립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주식 사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TV 나와가지고 주식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기 아마 다 사시라고 했을 걸요. 이 종목이 좋다, 하락장이니까 이게 낫다. 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 봐도 거의 뻔할 것 같은데 저 혼자 주식 사지 말라고 누누이 지금 한 달 넘게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1월 27일부터 고점이라고 이야기했고 2월 초 내내 장 조정 나올 거다. 보통 3월 말경까지는 하락이니까 주식 안 산다. 하려면 인버스다. 물려도 인버스다. 근데 하루 이틀 장 반등 나오면 인버스 물렸다고 아우성을 쳐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지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 3월 말까지 제발 좀 고하시고 3월 말 4월 초에 저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면 그때 주식 삽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또 예리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왜 주식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뒤 강의를 통해 만나볼 예정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주식 상담도 받아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실시간 유튜브 채널 24시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실시간 소통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장님, 그렇다면 속임수 반등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반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일부 강의 내용 들어볼까요? 자, 먼저 1부는 선물 옵션에 관한 강의를 해드릴 거고 2부에서 제가 주식과 ETF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선물 옵션 그러면은 낯설고 어렵다라고만 느끼시는데 사실 선물 옵션은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 이 두 개의 파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은 상승해야 수익이고 하락하면 손실입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은 상승하면 선물 매수와 콜 옵션을 사서 올라가는 방향 수익을 낼 수 있고요. 하락을 하면 풋 옵션 매수와 선물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면서 대기실에서 봤더니 야간장 무지하게 빠지더라고요. 미국장. 자, 이게 뭐냐면 결국 파동론이라는 것을 기술적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석 틀을 우리가 과연 무시할 수 있느냐.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기본적 분석에 충실합니다. 회사의 가치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만큼 값어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주가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싸게 사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100년 사나요? 200년 삽니까? 돈 무한정으로 수백억 수천억씩 있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한정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물론 사가지고 100년, 1000년 뭐 묵히면 오르겠죠. 뭐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으면 오르겠고 망하면 상장 폐지되겠죠. 깔끔합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장기, 중장기를 계속 말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실까요? 단기 앞을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미래에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날그날의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제 매매이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내내 하방을 얘기했고 인버스 배팅에서 그냥 가져가시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아직 목표가 안 왔기 때문에 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 안에도 노란톡방 안에도 인버스 배팅하라고 얘기해서 비중 30 정도 많으면 50%까지 채워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거든요. 장이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들고 있으니까. 목표가 안 갔으니까 아직 그냥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장기로 보시는 건 방향성에 배팅하시는 거고 당일 매매는 어떻게 그날 사고 그날 파는 기술적인 트레이딩 영역입니다. 따라서 선물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어떤 패턴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조금 익혀지게 되면 주식이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 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지 마시고 왜냐하면 주식 우리가 3천만 원 갖고 있는데 10% 먹어야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다. 100% 먹어야 3천만 원이에요. 선물 옵션은요. 하루에 2배, 3배 나요.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내가 3천을 벌 수도 있고 3억을 벌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주식시장 안에서만 나 힘들어라고 하시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선물옵션 시장에 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관심을 가져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 노란톡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선물옵션에 대해서 한 2시간 가까이, 1시간 한 40분 정도 강의한 게 있어요. 무료로 오픈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15분 동안 선물옵션 강의하거든요. 과연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예,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 강의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온라인으로 강의해 놓은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일단 방송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은요, 상승 방향을 매매하는 것을 선물 입장에서는 매수를 대응을 하고요. 선물 입장에서는 하락 방향은 매도 대응을 해요. 다시 말해, 제가 아침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다가 선물 기준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 가격이 지켜진다면 매수 방향으로 잡아서 윗방향을 가져가고 저항이라는 건 1차 목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도달했다, 팔아먹고 청산, 수익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개념은 주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장이 빠져요. 어제처럼. 그제처럼 장이 빠진다면 기준점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붕괴되면서 나는 하방에 진입을 하고 주식으로 말하면 공매도인데 이걸 선물에서는 선물 매도 진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지가 1차 하락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하고 선물 옵션은 이게 주식하고 다르구나. 뭐 때문에 하방에 대한 진입이 있다는 거예요. 상방에 대한 진입이 주식은 사서 올라야 되는 거라면 선물은 하방에 대한 진입을 선물 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떨어지는 폭만큼 주식으로 말하면 공매도가 때려서 10만 원에 공매도 때린 게 5만 원 되면 반토막 났지만 나는 5만 원만큼의 차익이 남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풋옵션이라는 건 우리가 선물하고 옵션 두 개의 종목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선물은 올라가는 방향의 상승, 내려가는 방향의 하락이라고 한다면 옵션에서 올라가는 방향이 콜, 내려가는 방향이 풋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념 잡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올라갈 때는 우리는 선물 매수, 선물 올라간다. 나 여기 많이는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두 계약만 매수할게. 그리고 쭉 올라가서 나 여기서 차익 실현해야지. 두 계약 차익 실현. 이렇게 주문 넣으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빠질 것 같아요. 오늘 폭락한데 날씨 선물 10계약은 매도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다 진입을 넣고요. 쭉 빠지면 야 이만큼 빠졌으면 만족한다. 청산하자. 나 10계약을 청산하게 됩니다. 주문하는 방식 다른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락 방향이 되게 매력적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자산 시장이 증발하고 있는 시기예요. 이때 우리가 상승 방향만 알고 하락 방향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재산은 증발할 겁니다. 주식 박살날 거고 ETF 박살날 겁니다. 부동산 계속 깨집니다. 뭐에 베팅하실래요? 방향성에 베팅할 수 있다는 것은 내재 가치를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사고 파는 거예요. 제가 선물 옵션 매매를 강의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사는 타이밍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예술이라면 기술이라면 근데 내가 팔고 나가는 타이밍을 예술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파는 타이밍이 정확히 고점을 잡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 잡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쯤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매매할 거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논리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멀리 가질 거 없고요. 3월 14일 패턴입니다. 아마 이게 내일장 패턴일 것 같은데요. 내일 비슷한 패턴일 것 같습니다. 자, 3월 14일 패턴을 제가 보시게 되면 아침에 시장이 전날 가격보다 개파락합니다. 자, 지금 오늘 야간장 빠지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 당연히 개파락하겠죠? 개파락하고 나서 어떠냐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빠지는데 속임수 반등 하락, 속임수 반등 하락, 속임수 반등 하락, 종가 저가로 빼버립니다. 자, 이게 왜 속임수 반등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하락 패턴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걸 하락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캔들 혹시 차트 간단히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캔들 보시면 고점입니다. 자, 두 번째 캔들 보시는 고점입니다. 세 번째 캔들 보이시는 고점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자, 캔들 하나의 완성봉에 고점이 낮아진다. 첫 번째. 두 번째, 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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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오케이? 이 얘기가 뭐냐면 캔들 하나의 완성봉이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얘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지 못하면 얘는 속임수 반등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이게 차트를 보는 맥점이고 저처럼 차티스트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럼 보세요. 얘가 반등 나왔다가 죽는데 떨어질 때 앞전 저점을 얘는 깨버리거든요. 다음 장 반등할 때 여기요. 얘는 1번 반등 자리와 2번 반등 자리 놓고 본다면 2번이 1번보다 고점이 낮아져요. 그 얘기는 뭐죠? 얘는 가짜 반등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다시 빠집니다. 반등하는데 얘는 이 3번 자리는 2번보다 고점이 낮아지네요. 다시 반등합니다. 4번이 낮아지네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서 툭 하고 앞전 저점을 살짝 깹니다. 또 반등 나오는데 다섯 번째 반등은 얘보다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지키고 버티던 놈이 뚝이 무너집니다. 급락하죠.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이게 차트를 보는 논리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를 죽어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돈을 죽어도 난 잃고 싶어. 돈이 너무 많아. 사보세요. 정말 잃어요. 이해되셨죠? 이런 차트는 절대로 건들지 않는다. 자, 선물 옵션을 할 줄 알면 뭘 할 수 있다? 이런 차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의 종목을 산다 안 산다? 바보가 아니면 안 삽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를 선물 5분봉인데요. 이날의 옵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우리가 상방과 하방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차트 잘못 끼신 것 같은데요? 콜 차트로 두 개 들어와 있네요. 풋 차트 하나 집어넣었는데 어디 간 거야?
예. 차트 사고입니다. 네. 예. 자, 이게 뭐냐면 아침에 지켜야 되는 가격이 어떤 놈이 지켜야 되느냐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놈이. 자, 콜옵션이 지지가가 요 놈인데 이게 지켜야 될 가격이 다시 말해 기준이 되는 가격이 무너졌기 때문에 얘가 쭉 빠져요. 그러면 동시에 지금 여기 차트 잘못 넣으셨거든요. 풋옵션 차트가 저 지지가쯤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날 당일날 어땠냐면 풋옵션만 400%, 4배가 시세가 났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어제죠. 어저께 하루 종일 빠졌어요, 장이.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식하는 사람은 대안이 있습니까? 없죠.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선물 매도를 때려서 위에서부터 쭉 죽는 폭을 전부 다 수익 낼 수 있고요. 5.2p 빠졌거든요. 5포인트면 선물 한 계약당 2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5p가 빠지면 125만 원이거든요. 증거금 1,000만 원이 선물 한 계약 운영할 수 있으니까 1,000만 원 가지고 125만 원 수익 낼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죠? 하루에 12.5%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옵션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루에 400%. 내 원금의 4배가 수익 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하락장인데 웃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돈 벌어서 아닐까요? 돈 잃어버렸으면 얘 웃고 여기서 방송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방송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집에 갔겠죠. 그죠?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선물 옵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우는 사람과 웃는 사람의 문제인데 다만 하락장일 때는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듭니다. 제가 여기 심각하게 표정 짓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욕 먹으니까. 원래 돈 벌면 화장실 가서 웃는 거지 밖에 나서 웃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선물 옵션은 그런 거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얘는 3월 13일 날 월요일 차트입니다. 자, 얘는 월요일하고 화요일을 같이 보는 거예요. 어땠냐면 아침에 전날 가격보다 장이 갭상승합니다. 전날 가격보다 붕 떠요. 갭 떴지만 살짝 반등하는 척했다가 주저앉아 버리고요. 그리고 급등합니다. 자, 이 패턴은 주식이라고 만약 생각해 버리시면 우리가 캔들이 하나 고점, 그다음에 고점이 낮아지죠. 그러다가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을 뚝 깨버립니다. 자, 이게 결정타의 캔들이에요. 저게 깨지는 순간부터 저점이 붕괴됐으니까 장은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다가 반등을 한다면 얘가 반등을 할 때 어디가 문제냐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그래서 선물 310일 돌파하면서부터 매수 잡아서 여기 선물 313.80에 청산함으로써 매매를 종결했거든요. 자, 차트를 보는 요령이 조금 여러분 눈여겨 봐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락장이지만 절대로 아까 속임수 반등은 뭘 반등할 넘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앞전 고점대를 얘가 저항이 되던 가격을 하나, 둘, 세 번째 반등 시도에 돌파합니다. 얘가 상승 전환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나는 뭐해? 매도로 이만큼 수익을 내서 풋옵션 수익을 내고 올라가는 방향에 이만큼의 이익을 또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선물 옵션이고요. 그러면 선물만 보면 헷갈리니까 옵션 가지고 봅시다. 이 차트는 똑바로 됐네요. 자, 보시죠. 기준점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선물 옵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물은 콜과 풋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균형점이에요. 그래서 콜 옵션이라고 하는 놈이 기준점을 지키고 있는 거고 풋 옵션이라고 하는 게 기준점을 지키고 두 개가 이렇게 무게 중심을 이루고 있다가 둘 중에 한 놈이 기준점이 깨져요. 그러면 얘가 깨지면 누가 올라갈까요? 얘가 밀려 올라가겠죠? 반대로 얘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밀려 올라가겠죠. 이게 선물 옵션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무너졌느냐만 보면은 방향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아침에 시장이 반등을 하지만 누굴 못 넘겼냐면 3.14라고 하는 콜 옵션의 기준점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첫 출발은 얘가 무너지지만 1.57이라고 하는 풋 옵션에 지켜야 되는 지지가를 지킵니다. 그 얘기는 지켜야 될 가격을 누가 지켰나요? 풋. 그러면 풋이 지키고 풋이 시세가 난다는 얘기는 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콜 못 넘었구나. 그리고 풋 지켰구나. 그럼 장은 어떻게 하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두 폭의 시세가 끝나고 나니 저점을 찍고 여기서 흔들면서 시장이 상승 반전한다.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까 제가 여러분 상승 추세는 뭐라 그랬죠? 저점과 고점이 쭉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고점이 쌍봉을 만들고 나서 요 캔들이 무너지는 장대 음봉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저게 캔들이 무너질 때에 단순하게 캔들만 놓고 보면 안 보이겠지만 3.5라고 하는 콜옵션 가격, 풋옵션 가격이 여기서 무너지면은 무조건 시장은 전환되는 가격이에요. 그게 옵션 가격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배우시면 돼요. 온라인 강의에 제가 해놨거든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링크에 제가 100분짜리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분짜리 강의 들으시면 돼요. 공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돈 내고 들어야 될 수준으로 굉장히 깊이 강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공짜니까 단톡방에 무료톡방에 들어오셔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뭐 다른 거 제가 하시라고 안 하니까 그냥 공짜로 들으세요. 저 뭐 돈 내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년 가도 100년 가도 안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돈 내라는 얘기 안 할 거니까 공짜로 들어오십시오.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얘가 죽기 시작하면 자 푸시 죽는다는 얘기는 누가 가는 거죠? 콜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을 상승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선물 차트에서 아침에 쭉 빠졌다가 올라가는 차트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이 차트 패턴에 관한 얘기를 내가 좀 알게 되면은 어떻게 볼 수 있다?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저는 여러분께 그래서 선물 옵션을 꼭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월 16일을 보세요. 얘는 그러면 시장이 막 올라갈 때는 야 그러면 올라갈 때는 주식하면 되지 뭐하러 선물 옵션 하면 되니? 라고 얘기하는 참 모르시는 얘기를 자꾸 했어. 자 주식은요 하루에 상한가 끼켜봐야 30%입니다. 30% 여러분 1년 동안 몇 번 드셨나요? 제가 상한가를 먹었던 게 작년에 딱 한 번 먹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상한가를. 재작년에 제가 한 번 했나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상한가를 안 대형주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선물 옵션에서 30% 이상 먹는 날이 언제냐고 물으면 일주일에 몇 번씩은 되는 것 같아요. 수익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상승장일 때 지수가 올라가는 건 뭘로 보느냐? 자 보시면 아까 제가 지킬 가격이 뭐가 깨졌냐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기준이 깨지는 거. 자 풋옵션 보시면 5.46짜리 얘가 지켜야 될 가격인데 깨지면서부터 방향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장 출발하고 나서 한 10분 이내에 거의 방향이 정해져요. 장이 많이 흔들게 되면 9시 반, 10시 정도에 보통 정해집니다만 짧게 끝나요. 그럼 그 시간 안에 내가 방향이 좋은 날은 시작과 동시에 배팅해서 내가 그냥 한 2~3시간만 버텨주면 내 원금의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이익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럼 여러분 주식 하실래요? 선물 옵션 배워보실래요? 당연히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이라서요. 저는 몰라서요. 저는 위험하다고 들었는데요. 자,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여러분 주변에 부자가 혹시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 조금 외람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주변에 부자가 된 사람에게 물어야지 부자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외치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됩니까? 글쎄 아직 못 돼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요. 얘기밖에 못 듣습니다. 맞습니까?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예를 들면 이거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기 없기요. 예, 만약에 조심스러워서 방송에서 말하는 게 집 한 채에 5억 원 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과 여러분 한 채에 50억 하는 집에 사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5억 원짜리 집에 사시는 분도 굉장히 박학다식할 수 있고요. 그분이 살군 여기 살지만 내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자산을 가질 수도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표면적인 얘기만 갖고 본다면 50억짜리 집에 깔고 앉아 사시는 분이 야, 그 많은 돈을 왜 깔고 앉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50억이 큰 돈이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집 깔고 앉았지만 나는 더 많은 돈이 있고 더 많은 성장 에너지와 사업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50억은 부담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저는 50억짜리 집에 10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법니까?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주변에 이거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한번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아직 부자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아직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없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주변에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되게 많아요.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운영하면서 매달 엄청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17년 차 트레이더인데 17년 전에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뭔가 성장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무언가를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성과를 내왔는지를 보시고 내가 배울 수 있을 때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기준점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린 이 기준점 굉장히 명쾌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물 옵션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우리가 ETF랑 주식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매매 원칙에 관한 한 말씀 드리고 제가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매매를 할 때, 주식을 할 때, ETF를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핵심은 승률입니다. 내가 이길 확률이 없다면 주식을 안 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1월 27일에서 2월 첫 주 요 사이에 계속 주식 사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건 인버스입니다. 그리고 달러 레버리지였습니다. 뭐였냐면 주가가 빠지는데 배팅하는 거였고 그 후에 뭘 사자고 한 적이 없고 코덱스 레버리지 살짝 샀다가 A씨 아니다 그러고 던지고 나오고 그리고 살짝 입질해놨다가 물려서 그냥 인버스를 한 40, 50% 잡아서 수익을 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지 않는 자리에서 인버스는 제가 배팅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배팅을 하는 것 비중에 내 자금의 30에서 50%씩 채울 수 없다면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승률이 최소한 7, 80% 이상, 80% 이상, 90% 이상 되는 자리를 기다렸다 매매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하면 어떻고 3개월에 한 번 하면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것 습관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장하는 건 대형주 그리고 ETF를 좀 했으면 좋겠다. 대형주는 여러분 순환매가 돌 때 제일 좋은 종목들인 것 같고요. 장이 하락장일 때는 사실 ETF 순환매가 훨씬 낫고 특히 인버스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ETF를 거래하시게 되면 여러분 뭘 하시게 되냐면 주식 거래세가 없습니다. 1억 원 갖고 단타 쳐도 보통 주식은 거래세가 한 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수료가 한 4, 5만 원 나와요. 한 4, 5만 원 나오는데 우리가 ETF가 거래치면 내가 매수했다가 본전에 나와도 4, 5만 원 수수료 나가는 것 외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ETF를 권장하고요. ETF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를 제가 여러분 캡처해 가지고 왔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앞에 레버리지 ETF, ETN 투자자 사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60분 동안 1시간만 딱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비용은 3,000원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료 코드를 받으시면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HTS에다가 수료 번호를 어디다 입력하느냐라고 물어보셔서 미리 세팅해 두십시오. 저는 인버스 계속 사시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교육을 안 받으시면 인버스를 살 수가 없어요. 주문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저녁에 교육 받아 놓으시고 내일장에 또 인버스가 배팅하자고 할 거거든요. 없는 사람 또 사라 얘기할 거니까 같이 사시고 장이 하락하지만 우리는 하방으로 수익 냈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 옵션과 관련돼서 늘 이 시간 통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인드 세팅과 더불어서 미리 준비되면 좋을 부분들까지 일부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승훈 반장님께서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버스와 관련돼서 이런 종목 이야기도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자세하게 좀 전략이 나는 실시간으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무료로 강의도 나는 어디서 보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이 교육을 수료를 했거든요. 네, 교육 수료하고 우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이런 종목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관심이 생기고 지금 자신감도 이만큼 생기고 있는데 네, 또 2부에는 또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주신다고 하니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2부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바로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일지. 자, 물 먹다 걸렸나요? 딱 걸렸네요. 네. 들어볼까요? 네. 목이 말라서. 네. 자, 장이 빠지면 수익 나는 게 인버스고 네. 올라가면 수익 나는 게 레버리지라고 했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시게 되면 지수가 올라갈 때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제가 이 차트를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건 얘는 기간 조정 형식의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여기 1월 27일 날 자, 제가 여기 지금 와서 여기서부터 사서 요만큼 올라오면서 와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장이 빠질 거니까 주식 다 팔아먹겠다. 비중 현금화 80% 시켰다라고 20% 정도만 종목들을 갖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반등 나올 때마다 줄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특히나 코스닥 150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중소형 종목들 많이들 여러분 하실 텐데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왜 중소형 종목 안 하고 대형 종목이랑 ETF를 하냐면 그거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일시적으로 벌지 모르겠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잖아요. 돈 쌓이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초절정 고수 여러분이 수백억 수천억을 운영하는 슈퍼개미라면 제가 논외로하겠습니다. 슈퍼개미께서 여기 이 방송을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 기준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보냐면 쌍바닥 부근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한참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아직 하락의 저점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여러분께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그럼 인버스를 배팅하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인버스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게 뭐냐면 2,840원 기준으로 얘가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아까 여러분 차트 배우셨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게 상승 추세잖아요. 근데 인버스를 보시면 가다가 고점을 툭 넘겼다가 눌리고 저점 안 깹니다. 넘겼다가 눌리고 툭 넘겼다가 눌리고 툭 넘겼다가 눌리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어디까지 목표가 보냐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지난번에 누누이 하고 있는 얘기가 3,200원이 1차 목표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장을 봐서는. 그리고 돌파된다면 3,500~600원 여기 쌍봉 부근까지가 갈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뭐 살 거 없는 분들은 인버스 사시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시장이 그럼 언제 삽니까? 시장이 반등할 때 사야지. 그래야 인버스가 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처럼 반등하고 엊그제처럼 반등하고 요럴 때 야금야금 모아놓으셔요. 그냥. 어차피 3,200원은 한 리터 쪽 나도 갑니다. 무조건 가니까요. 걔 넘기면 3,500~600원까지 끌고 와서 팔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3,200원 가서 반을 팔지 더 사서 끌고 갈지는 상황 봐서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궁금하신 분은 톡방에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몇 시입니까? 25분이죠. 예, 그러면 어때요?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얼마 안 남았죠. 25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 50분 되면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버스 아직 더 사야 된다. 지금 살 종목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밖에 없다 말씀드렸고요. 장 더 빠진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참 그런 게 주식 방송에 증권 방송 갖고 주식 빠진다고 소리 질러야 되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뭐 빠지는 걸 빠진다 그러지 오른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홍길동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홍길동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그랬더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식한 놈의 새끼가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장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주식 사는 게 그 무식한 분 중에 한 분 아닐까요? 짱 빠지니까 인버스 사세요. 제발 좀. 예, 한 달 반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버스 다 팔고 나서 주식 살게요라고 얘기하면 그때 가서 이제 또 여러분 인버스 살 거예요. 분명히. 거꾸로 하지 마세요. 오케이? 예, 우리 무식하게 살지 말자고요. 유식하게 삽시다. 자, 코스닥 150 선물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4,600원 밑에서 모으라 그러면은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도 5,000원에서 5,1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대형주 죽는데 중소형주가 안 죽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매하면 요것도 괜찮다. 그래 아셨죠? 그래서 4,600원 밑에서만 사놓으면은 올라올 때 팔아먹을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달러 선물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를 우리가 지난번에 얘가 11,000원 밑에서 열심히 사라고 이야기해서 12,500원에서 여기 반을 팔아먹고 나머지는 12,000원 안 깨지면 버텨보자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얘는 12,000원, 11,700원대 내려오면 살살 샀다가 요래요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또 봐가면서 단톡방에다가 타이밍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차이나 선물 레버리지가 저희가 얘가 1,350원, 1,400원에 사가지고 2,870원에서 2,900원 더블 먹고 청산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조정 나올 거니까 차이나도 인버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차이나 선물 인버스를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자, 이놈입니다. 그래서 얘도 11,000원부터는 열심히 사셔라 이야기했는데 지금 얘도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 왔다 갔다 수익권에 움직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얼마까지 보냐면 한 14,500원에서 15,000원 여기까지는 무난하다라고 보여져요. 살 거 없는 분들은 요 정도 종목에서 사시면 어떨까라는 게 현재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럼 다른 종목들은 할 거 없나요? 자,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살 거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리츠, 와, 어저께 엄청나게 빠졌죠. 제가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4,500원 밑에 내려오면 살살 받기 시작하겠다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우리는 살살 4,500원 밑에서부터 여러분 그냥 적립식 펀드라고 생각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아무 생각 없어. 무념무상이야. 그냥 삽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라면 그냥 100원 떨어질 때마다 조금 이렇게 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샀냐고요? 네, 샀어요. 4,500원부터 야금야금 저는. 예.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이거 언제 샀냐면 여기 샀거든요. 4,200원. 여기서 사가지고 배당 하나, 둘, 셋, 넷. 자, 얘는 뭐라고요? 리츠 펀드입니다.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우리가 왜 지나가다 와 저 건물 얼마니 3천억 저 건물 얼마니 5조 뭐 이렇게 막 1조 이렇게 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도 우리 돈 없어 못 삽니다. 그런데 얘는 주당 4,6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몇백억씩 넘어가는 몇천억씩 넘어가는 건물들을 이렇게 펀드 모집해가지고 이걸로 사서 거기서 매달 임대료 받죠. 임대료를 매달 월세처럼 배당금처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노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안정적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젊어서는 내가 고생 좀 해도 돼요. 젊은 층이 방송 보시면 이씨 젊은 사람은 고생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젊어서는 내가 고생을 해도 다시 복구할 여력이 있는데요. 중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번 삐뚤어지면 인생 나락으로 갑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건 욕을 먹지 않을 만한 종목들이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들이 떨어지면 그 제일 좋은 거는 4,000원 초반 오면 참 좋겠는데 올지 안 올지 몰라서 4,500원 밑에서부터는 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모아가는 비중은 여러분 비중 10에서 20%만 담아 놓으시고 제가 저점이 오면 자 지금이다 50% 잡자라고 얘기 드릴게요. 어디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되게 좋다. 아직은 조금 비싸다.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유값 떨어지고요. 구리값 떨어지고요. 농산물값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원자재입니다.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파월 엉학께서 얘기를 하시겠죠. 야 이제는 잡힌 거 아니냐. 그랬더니 파월하고 옐런 누나하고 또 이제 쌈박질하면서 야 나는 이거 어떻고 이거 어떻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참 회의도 무지하게 많어. 뭐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냐. 그냥 1년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사람 피곤하게. 그죠? 예. 그래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제일 세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2차 전지 팔아먹고 놀고 있습니다. 왜? 싸지 않으니까. 지금은 더 갈 수는 있어요. 가진 자의 역경이지 내가 살 자리는 아닌 거예요. 지금 장이 올라가는 건 2차 전지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2차 전지 이제 사지 마세요. 물려요. 갖고 있는 거 팔고 나올 타이밍이지. 아까 에코프로 말씀하셨는데 끝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통 여기서 끝물 얘기하면 며칠 내에 빠지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랬죠? 예, 끝물입니다. 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반등 나오는데 지금 사면 물려요. 이해했습니까? 장 빠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십시다. 언제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저점이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남았으니까 제발 한 2, 3주 기다린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지금 사면 물려요. 기다리세요. 뭐요? 더 빠질 거예요. 미디어 컨텐츠 이번에 떨어지면은 저기 5,500원대 오면은 땡큐 매수하려고 합니다. 기다리고 계시고요. 에너지화학 제일 좋은 놈인데 죽어도 안 빠지네요. 자, 제가 주도주 뭐라 그랬죠, 여러분? 1순위 2차 전지, 2순위 에너지화학, 3순위 자동차 3개 얘기했잖아요. 제일 세죠. 안 빠져. 그래서 이번 장에 떨어질 때 어느 날 장대 음봉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며칠 빠지면 저점이거든요. 그럼 살게요. 아셨죠?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 영역이지 들어갈 자리 아닙니다. 게임 건드시면 지금 죽을 자리고요. 여행 레저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예. 바이오 바이오가 우리 몸을 치료한다고요? 계좌를 좀 먹습니다. 배자를 박살냅니다. 하지 마시고요. 자, 운송 아직은 사면 물립니다. 자, 보험 우리 제일 셌던 놈이죠. 여전히 강한 섹터 갖고 있는 영역이지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건설 어땠습니까? 대안이라고 말씀드린 종목 맞습니까? 그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살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어중간하게 움직이면서 지수가 제가 얘기했던 그 한 4-5개 정도의 강하다고 하는 섹터만 가지고 장이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 빠지는 거예요. 빠졌다가 반등, 빠졌다 반등, 빠졌다 반등.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장은 빠질 거다. 이해했습니까? 지금부터 한 2, 3주 동안 시장은 헬게이트가 열릴 거예요. 안전벨트 꽉 붙으시고 인버스 붙잡고 끌고 내려가셔서 하락폭에 대한 이익을 취하시고 저점에서 과감하게 싸게 사자 할 때 그때 또 쫄지 마시고 같이 사시면 좋겠다. 종목에 관한 말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 기회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반장님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들이 도착을 했을지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승훈 반장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자, 삼성 SDS 가지고 있습니다. 뒷자리 443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12만 6천 원에 50%나 들고 계시대요. 믿을만한 대형주라고 해서 많이 들고 있는데 주가가 영 안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2만 6천 원에 공략하셨다. 대형주 가지고 계셔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삼성 SDS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장님? 뭐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도 좋은 회사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얘가 가격을 얼마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12만 6천 원이면 사실 그렇게 많이 물리신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비중이 50%라고 한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먼저 봅시다. 삼성 SDS 월봉을 보시게 되면 답 없죠.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걸 도대체 죽여 살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답답하게 횡보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 횡보할 때 얼마 정도 횡보하게 되냐면 보통 한 2년에서 4년 정도 횡보해요. 바닥권에서. 그래서 지금은 고생을 좀 하셔야 되는 구간이지 손절칠 구간은 아닙니다. 종목은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안심하셔도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가 상승장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보세요.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앞전 고점을 살짝 넘겨놨는데 깨지 않아야 될 저점이거든요. 11만 3천 원입니다. 얘가 깨진다 그러면 바닥은 몰라요. 떨어질 만큼 떨어져야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저보고 이 종목 살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 종목 사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글쎄요. 11만 3천 원 깨진다면 사실 손절 쳐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좋고 월봉을 바라볼 때 얘가 한 2, 3년 정도 내가 버티는 거가 괜찮아라고 하신다면은 견뎌보실 걸 권장하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11만 3천 원이 깨지면 하락판은 더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진바닥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월봉의 위치상으로 볼 때는 한 2025년에서 26년 정도 돼야지만 얘 상승 사이클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 지금 3개월 뒤에 전세금 내줘야 됩니다. 그럼 잘라야죠. 만약에 아드님 저 장가 보내야 되고 따님 시집 보내야 되는 돈이야. 그럼 잘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윳돈으로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좀 인내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반등해서 본인 본전쯤 오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로 빨리 일단 빠져나오세요. 왜냐하면 지금 장 좋지 않기 때문에 SDS가 올라갈 만큼 여력이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반등이 온다면 일단 본전 근처에서 일단 정리해버리고 다시 기회 보다가 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마 4월 초 정도에서 종목도 사라고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때 그 종목을 갈아태우시면은 수익 전환 충분하게 될 거니까 적당히 빠져나오시고 기회를 보시든가 아니면 야 손절을 내 사전에 손절은 없어 아까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한 2, 3년 묵혀놨다가 수익 나시면 그때 파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 SDS 자세하게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죠. 053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SK텔레콤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44,600원에 5% 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요금이나 이슈로 주가가 맥을 못 춥니다. 차트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분석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44,600원. SK텔레콤 통신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하락장에서 경기 방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통신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들어가신 타이밍은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일단 일봉만 바라보시면 44,500원 여기서 지금 바닥권에 사셨다는 얘기고요. 통상적으로 얘가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지켰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추세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거면 저는 아마 한 5만 원에서 5만 1천 원까지 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을 것 같은데 추세가 깼죠. 그래서 중요한 건 4만 8천 원을 지금 오늘 수요일입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안에 4만 8천 원 넘기나 보세요. 못 넘기면 일단 차익 실현 하신다 생각하시고 최소한 욕심을 내더라도 70%는 청산하세요. 근데 4만 8천 원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5만 1천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열릴 것 같다. 그래서 저라면 지금 4만 7,600원에 종가 끝났는데 4만 7,600원, 4만 8천 요 언저리에서 저는 반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되밀리면 지금 4만 4,600원이었죠. 그러면 4만 6천 원에 익절 것일까요? 여기 4만 6천 원 딱 건드려버려 몽땅 다 팔아버리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반 팔고 익절 안 나가고 있으면 스톱 딱 걸어놓고 트레일링 익절 스탑입니다. 걸어놓고 올라오면은 5만 1천 원대에서 다 파는 거.
일단 반은 챙기고 밀리면 익절로 끝. 밀리지 않으면은 나는 5만 1,000원까지 올라와서 파는 걸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SK텔레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신방어주 타이밍 잘 잡으셨고요. 아마 지금 요 타이밍에 잡으신 거면은 기술적 분석을 아시는 분이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 자리 못 잡거든요. 잘 잡으신 거기 때문에 반만 정리하고 반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수의 향기가 물씬 나는 SK텔레콤 문자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죠. 375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안랩 가지고 있습니다. 72,700원에 35% 들고 있습니다. 손실 중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꼭 상담 부탁드려요. 예비 종목이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종목이요.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안랩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굉장히 긴박하게 들어온 종목이라고 하니까 바로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2,700원이래요, 반장님. 자, 추세적으로 어떤지 차트를 좀 옆에서 보고 계시는데 한숨을 좀 푹 쉬셨어요. 근데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갖고 계신 종목들이. 네. 왜 어떤 백신을 치료하고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정지화면 아닙니다. 갑자기 네. 뇌가 정지가 와서. 속상하네요. 72,700원. 네, 지금 그러면 지금 할 말이 언제쯤? 없네요. 얘는. 네. 얘는 사실은 정치 테마주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안랩은 사실 여러분 지금 백신주라고 알고 계시는데 안철수 정치인 국회의원의 정치 테마주입니다. 예. 이분이 정치를 선언하신 순간부터 안랩은 사실 보안 백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얘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뭐 건드려 놨으니까 비중이 얘가 지금 월봉을 보시면 최대 빠지면 저는 어디 오면 무조건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45,000원 밑에서는 절대로 안 물린다라는 가격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걸리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은 욕하시겠죠. 곡소리 날 거고. 그리고 지금 주봉을 보셔도 얘가 58,000원대가 무너진다면 바닥은 4만 원 초반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봉에서 제가 왜 한숨을 쉬었냐면 얘는 지지대가 없습니다. 더 빠집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르고 바닥 나오면 확인할 거냐, 그리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나는 어디까지 가든 끝까지 나는 안철수주와 함께 하리라라고 해서 내가 끝까지 가서 물려서 저 바닥 나오면 내가 물타기 할 거냐는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금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또 다르겠죠. 뭐 갑자기 이제 왜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 안철수 그 정치인께서는 당대표에 떨어졌죠. 그죠? 또 한참 올랐을 때가 언제였냐면 정치인으로 주가가 오를 때입니다. 여기가 그때거든요. 네. 한참 이슈가 터질 때가 보통 그럴 때고 그래서 선거가 움직이고 이슈가 터지고 뭔가 이렇게 막 바짝바짝 이럴 때 보통 올라가는 종목이라 근데 또 하나의 좀 약간 긍정의 요인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정치를 그만두지 않으시는 한 언젠가 또다시 이슈가 터집니다. 그러면 갑자기 장대항목 뜨면서 또 움직이는 시절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이걸 버티라고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마주는 이를테면 우리가 백신 관련 테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왔다가 메르스 왔다 사스 왔다가 신종플루 왔다 돌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뜨거든요. 그래서 물려도 그냥 냅두고 버티고 이렇게 물 타고 좀 갖고 있다 보면 한 번씩 올라와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사실 그런 영역이라서 제가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스스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죽어도 물타기 손절 못 하겠어. 그러면은 다음 테마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착하게 사시고 기도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라면 이 종목은 분석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라면 잘라버리고 저점 나오는지 확인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겠다는데 비중이 높아서 못 하시겠으면 최소한 반은 좀 잘라내시고 저점 나올 때 다시 사거나 대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으셔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정치 테마주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선 테마, 여러분 대선 출마하실 거면 내 종목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랩 지금 좀 안타까운 사연이라서 저희가 긴급하게 또 봐드렸는데 이런 종목 한두 개쯤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또 신랄하게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더 이상 손실 안 보시고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저희 이승훈 반장님이 내내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저희 반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장 탈출을 좀 하고 싶다, 빛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 문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지만 더 추가적인 시장 대응 방법은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와 또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신 이승훈 반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또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칭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